저는 이영숙입니다. 김포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었죠. 캐리어 바퀴 소리와 안내 방송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들뜨면서도 묘한 기시감이 일었어요. 30년간 분식집을 하며 장부를 손에서 놓지 않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도장은 뼈다귀다. 아무 때나 찍지 마라. 저는 그 말을 평생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 도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며느리 은주가 부채질을 하며 다정한 말을 쏟아냈거든요. 어머니, 효도 여행이에요. 제주도 비즈니스석까지 예매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뿌듯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평생 새벽 장사로 버틴 세월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딸 선아는 출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죠. 저는 활주로를 보며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쉬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가죽 서류 가방이었어요. 손잡이를 감싼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그 가방이 마음에 걸렸어요. 비행기 탑승 방송이 들렸고 도연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편히만 하세요. 모든 건 우리가 준비했어요. 은주는 웃으며 제 손에 따뜻한 물수건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장부의 빳빳한 종이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서 또렷했어요. 계산은 숫자지만 사람은 눈빛으로 하는 거다. 눈을 들자 아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금세 부드러운 미소가 덮었지만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얇은 종이처럼 겹쳐졌습니다. 저는 마음속 장부를 펼쳤어요. 믿음의 칸과 의심의 칸을 나누고 조용히 숫자를 적기 시작했죠. 아직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제 심장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녁이었어요. 비가 유난히 굵게 내리던 날 도현과 은주가 젖은 옷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평소 예고 없이 오지 않는 애들이라 저는 불길해졌습니다. 도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달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숙였죠. 도현은 서류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냈어요. 친환경 유통 플랫폼입니다. 투자자 줄이 섰어요. 마지막 종잣돈만 있으면 됩니다. 목소리는 확신으로 차 있었어요. 저는 장사를 오래 했습니다. 말의 힘과 말의 과장도 잘 알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리스크는 무엇이냐? 회수는 언제냐? 도현은 1년 안에 2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남편의 말이 또 떠올랐죠. 도장은 뼈다귀다. 아무 때나 찍지 마라. 그런데 저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새웠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제 노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은행으로 갔어요. 도연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죠.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창구, 유리 너머 여직원이 미소 지었고 전광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자 도연이 엉엉 울었어요. 저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덮었어요. 자식이 이만큼 간절하니 믿어보자고 결심했죠. 그리고 오늘 공항입니다. 같은 가방과 같은 손짓이 제 앞에 있어요. 통장의 잔액은 가벼워졌고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서명란을 떠올렸어요. 도장은 이미 찍었다. 이제 남은 건 검증이다.
활주로 위 빛이 길게 늘어졌고 제 발끝도 그 빛을 밟았습니다. 설렘과 책임이 같은 무게로 어깨에 걸렸어요. 탑승 직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딸 선아였어요. 선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설마 공항이지? 저는 웃으며 제주로 간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선아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절대 조심해. 오빠 가방에 서류가 있을 거야. 연대 보증 같은 거야. 제주에서 도장을 받으려는 것 같아. 저는 의자를 꽉 쥐었어요. 주위 소음이 한순간 멀어졌습니다. 눈을 들자 도연이 제 표정을 살폈어요. 괜찮냐고 묻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혈압이 잠깐 올라서 그래요. 곧 괜찮아집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서류 가방을 보았어요. 가죽 손잡이의 윤이 과하게 반짝였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비즈니스석 등받이가 부드럽게 젖었습니다. 승무원이 주스를 건넸고 수건을 올려줬어요. 도연은 영화를 고르는 척 발치의 가방을 발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는 신용을 했어요. 선아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연대보증. 두 글자가 아주 오래된 금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낮췄어요. 잠든 척을 오래 해야 했죠. 귀로는 작은 소리를 모았습니다. 은주가 웅얼거렸어요. 서류는 옆에 두는 게 안전해. 금고는 오히려 흔적이 남아. 도연이 낮게 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괜한 걱정하지 마. 저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내내 장부를 쓰던 손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가방의 위치, 창문의 각도, 주머니의 깊이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착륙 안내가 들렸고 몸이 가볍게 떴다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등받이를 세웠어요. 이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확인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회수한다. 이 세 단어를 마음 안쪽에 단단히 묶었어요. 신라 호텔 스위트룸 문이 열렸습니다. 창밖 바다는 유리처럼 매끈했고 방 안 공기는 차가운 향으로 가득했어요. 은주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좋다고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반듯한 풍경은 가끔 사람을 긴장시키죠. 도연은 가방을 소파 옆에 세웠습니다. 그림자처럼 붙어 앉더니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보였어요. 잔을 3개 포개 들고 일부러 위태롭게 걸었습니다. 발끝이 가방 모서리를 스쳤고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잔이 떨어지며 주스가 공중에 휘어졌습니다. 노란 물이 가방 위로 흘렀어요. 저는 놀란 척 무릎을 짚었습니다. 허리가 찌릿했고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도연과 은주는 동시에 소리를 냈지만 눈은 가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방을 끌어안고 수건으로 닦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빳빳이 섰습니다. 지퍼를 번개처럼 열었죠. 비닐 파일이 보였어요. 도연은 파일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누르며 스며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내용물은 무사해요. 안도의 숨을 쉬고 나서야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사소한 소동이었지만 충분했어요. 가방의 잠금 방향, 파일에 새긴 탭, 도장이 놓인 위치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의 계획은 명확해졌어요. 저는 잠시 복도에 나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사진으로 확보하겠다. 전송 즉시 백업해라. 혹시 1시간 연락이 끊기면 신고해라. 선아는 무섭다고 했다가 이내 침착해졌습니다. 엄마는 해낼 거라 믿어요. 방으로 돌아오자 도연이 웃었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밤 공기는 무겁고 길었어요. 창밖 파도는 멀고 서류 가방은 가까웠습니다. 저는 베개를 높여 눕고 호흡을 고르게 맞췄어요. 곧 제 차례가 올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자 저는 머리가 어지럽다고 말했어요. 혈압이 오르는 듯해요. 도현은 약을 찾으러 뛰었고 은주는 지배인에게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혼란의 순간이 열렸어요. 저는 소파에 깊게 기대며 손을 뒤로 뻗었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손끝에 닿았어요. 가죽의 미끈함이 전해졌습니다. 도현이 물을 가지러 간 틈에 저는 가방을 소파 뒤로 끌어당겼어요. 쿠션을 받쳐주세요. 은주가 쿠션을 쌓았습니다. 가방은 시야에서 사라졌죠. 침실로 가서 쉬겠어요. 가방을 이불 속에 숨겨 들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지퍼를 열었어요. 비닐 파일 속 서류들이 빳빳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채무 연대 보증 계약서, 관리 위임장. 상단에는 제 이름이 또렷했고 도연의 이름이 수증인으로 박혀 있었어요. 금액은 30억. 저는 손이 떨렸지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번호를 속으로 세며 모두 찍었어요.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정확히 잡도록 힘을 분배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선화의 메일과 클라우드로 전송했어요. 와이파이가 흔들렸지만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암호를 걸었어요. 숨을 내쉬고 서류를 원래대로 넣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분노와 고요가 같이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 평온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물을 더 마셨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현과 은주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조심히 거리를 재며 도현의 휴대전화를 손에 올렸어요. 전화가 알려준 방법대로 백업을 실행했습니다. 문자가 흘렀어요. 외상 자금 거래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파나마라는 단어도 보였어요.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질까 봐서였죠. 백업 완료가 뜨자 저는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어요. 깜깜한 천장 아래서 저는 숨을 새며 기다렸습니다.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 왔습니다. 오늘은 회수하는 날이다. 저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침에 저는 밝은 얼굴로 식당을 제안했습니다. 흑돼지 구이집에서 고기가 지글거렸어요. 저는 술잔을 비우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봤어요. 자식이 부모 명의를 도용해 보증을 서게 만들었더라고요. 부모가 길에 나앉았다는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연을 보았어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벌어라. 도연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말하고는 눈길을 피했어요. 은주는 된장찌개를 휘저었습니다. 저는 손등에 핏줄을 보았어요. 거짓이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저는 우연을 가정의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박현우였어요. 예전 분식집 단골이자 지금은 변호사죠. 저는 반갑게 인사했고 박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요. 서류 조심하세요. 목소리는 가볍지만 문장은 단단했어요. 도연과 은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착해서 그럴 일 없어요. 그래도 조심하겠습니다. 짧은 만남이 끝나자 둘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그 밤 저는 인터넷이 안 터진다며 도연의 전화로 선화에게 전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잠깐의 시간을 벌었고 남은 로그를 확인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저는 장부의 마지막 칸을 떠올렸습니다. 잔액 회수 징구 완료. 아직 굿을 들 순 없었어요.
내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 전쟁은 감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잠자리에 누워 박현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준비 완료. 위치 협조 가능. 저는 이불을 감겨 어깨를 덮었습니다. 파도가 낮게 울었어요.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송악산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남편과 젊을 때 한번 와봤거든요. 도현의 눈에 허영과 감상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차를 세우고 둘레길을 걸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절벽을 때렸습니다. 전망대 벤치에 앉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요즘 기력이 없어요. 재산 관리가 버거워요. 나쁜 사람에게 당할까 걱정돼요. 내가 맡아라. 도연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열었어요. 비닐 파일이 햇빛에 반짝였죠. 간단한 위임장이에요. 도장만 부탁드려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똑바로 맞췄습니다. 내가 진 빚 30억을 나에게 떠넘기는 서류가 맞느냐?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주가 손을 뻗다 말았습니다. 벤치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현우와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선화도 있었죠. 저는 서류를 높이 들었어요. 방금 건넨 원본입니다. 어젯밤 촬영 파일과 녹음을 박현우에게 넘겼습니다. 형사가 도연과 은주에게 혐의를 고지했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너의 문자와 목소리와 도장이 말해주거든요. 수갑 소리가 바람 속에서 또렷했습니다. 은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오래 지켜온 집처럼 묵직했어요. 형사차 문이 닫히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선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끝은 법정에서 내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회수는 분명했습니다. 장부 마지막 줄에 저는 조용히 적었어요. 원본 확보, 증거 확보, 가처분 준비. 붓을 내려놓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금기와 햇빛이 섞여 묘한 향이 났어요. 수사와 재판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날짜와 장소, 금액과 발언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고 문자 내역이 화면에 떴어요. 도연과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제 기억을 흔들려 했지만 저는 장부를 들듯 또렷하게 답했어요.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도연은 중형을, 은주는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박수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은 느리게 흘렀어요. 민사에서도 저는 승소했습니다. 가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일부 금액이 회수됐어요. 남은 손실은 길게 갚게 될 것이라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집을 정리하고 선화와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선화의 뜰. 아침이면 꽃에 물을 주고 원두를 갈았어요. 손님들이 소소한 이야기를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봉투 하나가 계산대에 놓였어요. 도연이 다녀갔다고 선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선화가 화가 나서 버리려 하자 말렸습니다. 곧바로 어려운 이웃 돕기에 보냈어요. 갚겠다는 마음만 남기면 족하죠. 새해에 저는 선화와 제주행표를 끊었습니다. 악몽을 이긴 자리로 가보기로 했어요. 같은 공항, 같은 바람이었지만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민박집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따뜻했어요. 마지막 날 송악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 난간을 잡고 바다를 보았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어요. 장부를 정리했어요. 전화가 제 손을 덮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나게 깔렸어요. 저는 마음속 장부를 마지막으로 넘겼습니다. 빈 칸이 넓었어요. 그 빈 칸을 꽃과 사람과 따뜻한 말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깊고 편한 잠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구름 사이로 빛이 갈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작게 불렀어요. 이영숙.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제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